예, 안녕하세요. 외갑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고요.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기 차트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 잠깐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5K 대략 뭐 2022년 말부터 15K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파동, 상승 파동 1, 2, 3, 4, 5, 5파 내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지막 이 5파는 빨간색 5파는 파란색의 1, 2, 3, 4, 5 이런 식의 다이아고날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요 5-4파가 파란색 5-4파가 이미 저점이 나왔거나 혹은 지금 나왔던 저점을 살짝 깨고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104에서 107 구간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96에서 99K까지도 5-4파는 본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04에서 107K 구간 이게 깨졌을 때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5-4파 자리가 나온 이후에는 5-5파로 한 번 더 직전 최고점을 높여서 대략 뭐 130K 초반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뭐 기존 영상들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요 5-4파의 파동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들 잠깐 좀 복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 영상 대략 뭐 직전 영상 9월 4일 요때 영상인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런 식의 직직 시나리오가 있었죠. 이 직직 시나리오는 앞에서 뭐 A, B, C로 플랫으로 이제 한번 조정이 이제 종료가 됐고 이후에 조정 반등 이후에 복합 조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Y파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Y파가 뭐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은 몇 가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잭으로 가격을 좀 깊이 99K, 뭐 100K, 뭐 여기까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확률은 높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무효화가 되려면 확률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무효화가 되려면 여기 0.618짜리 A파에 대한 0.618 되돌림 자리 거기가 대략 뭐 113.5K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돌파를 해주면은 이 시나리오가 무효화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요거는 이제 글렌릴리 책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 이제 노말 직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파는 must not retrace. 되돌리지 말아야 된다. A파의 61.8% 이상 되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즉 이 B파 반등이 A파의 61.8% 이상 되돌리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직잭 카운팅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A파에 대한 0.618 되돌림 자리 거기가 대략 113.5K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겨줘야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무효화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 말고 몇 가지 더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식의 플랫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플랫으로 진행하는 시나리오 여기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대략 뭐 113.5K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림을 받았다가 올라가서 비파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면은 요거 이제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고 그 말씀드렸던 대략 뭐 113.5K 저항 영역 여기죠. 여기를 지금 딱 터치를 하고 눌리고 있다. 눌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잭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파에 대한 되돌림 비율, B파의 A파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0.618 여기 뭐 0.618, 113.4K인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찍고 내렸습니다. 찍고 내렸고 내리면서 4시간 봉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무효화되지는 않았다. 요거는 뭐 A파는 뭐 요거 이제 535 A파는 5개 파동, B파는 3개 파동, 그리고 C파는 뭐 충격파라던가 또는 뭐 터미널 파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5개 파동으로 C파는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A파에서 5개 파동으로 터미널 파동 형태로 A파가 나와줬고 B파 반등 이후 C파 지금 내리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저는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를 가장 먼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다. 예, 무효화된 건 아니다. 네, 여기 상승할 때 저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줬으면 했습니다. 예, 돌파를 해주기를 좀 바랬는데, 왜냐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면 이런 식의 직직 시나리오가 무효화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크게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무효화가 돼서 고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 줬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넘겨주기를 바랬는데 넘겨주질 못하고 딱 찍고, 여기가 참 공교롭게도 618 되돌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수평 저항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딱 찍고 눌리면서 좀 거래량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려면,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여기 저점 자리를 좀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이 부분에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지지 영역들도 사실 요 하방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 번 이제 강조 드리지만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다 팔아야 된다. 혹은 숏을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 말고 이런 식의 어떤 터미널 파동 형태로 와이파가 나오고 이후에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줘서 B파를 만들고 C파 형태로 이런 식의 어떤 이중 플랫 형태로 시나리오를 만들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운이 좋다면은 그대로 올라가줘서 여기 이 앞에서 만들었던 플랫 파동의 B자리, 최고점이죠. 역대 최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두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최저점 자리, 지금까지의 요 하락에서의 최저점 자리 대략 107K 초반대였는데 여기서 선물 롱도 들어갔고, 그리고 현물도 매수를 했다. 그런 말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죠. 여기 이제 9월 1일 영상 요 저점 나왔던 날, 이날 이제 영상도 올리고, 여기 저점 나오자마자 카페 비트맨에 제가 글도 올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가져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절반은 선물은 절반 익절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절반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이제 롱포지션 계속 들고 있고요. 현물은 여기서 들어간 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플랫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의 플랫으로 B파 더 상승해주는, 지금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상승해주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때는 밑에서 들어갔던 물량들 계속 홀딩을 할 겁니다. 홀딩을 할 거고, 여기 이제 B파 자리는 여기로 이제 그려놓은 이유가 플랫이 가장 일반적인 플랫 형태가 이런 식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항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 이 자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저항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캔들이 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 매물 때도 여기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찍고 내려갈 가능성, 플랫으로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는 계속 홀딩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좀 정리를 좀 일부 해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B파가 종료됐다는 게 확정되는 라인, 그거는 이제 요 흰색 추세 라인,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이제 이은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내렸다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기울기가 좀 바뀌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요 이제 하단부의 어떤 추세 라인, 요거를 이제 하락 돌파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C파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물량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 여기서 일부 정리할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그대로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전에 뭐 플랫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했던 물량들, 그 물량들은 대략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걸 보고 다시 주워 담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안 파는 물량들은 계속 뭐 홀딩하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 확장 플랫이 이렇게 종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확률은 사실 지금 많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70K대에서 상승했던 상승에 대한 조정파로 보기에는 조정파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피보나치 되돌림상 0.382 구간도 찍지 못했고 조정이 좀 짧다는 얘기죠. 짧다는 얘기고 요 C파에 대한 어떤 카운팅도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높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서 들어간 거겠죠. 그 정도로 이제 대응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플랫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런 식으로 거래량이 만약에 크게 터지지 않고 미미한 거래량. 지금도 보면 거래량이 되게 작은데 지금은 뭐 주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 뭐 주중으로 이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만약에 터지지 않고 내려가서 여기 저점 107K 때 저점을 살짝 깨준다. 그런데 만약에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힘없이 매갈이 없이 내려와서 살짝 깨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터미널 파동을 진행하면서 Y파를 완성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때는 뭐 현물 물량들은 지금 들고 있었던 물량들 계속 홀딩하면서 하단부에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 상단 라인, 이사 라인이죠. 이사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또 추가 물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고 내려간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간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저점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무효화된 게 아니다. 무효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지고 있던 물량들 뭐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고 하단부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갈 때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는 내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 또는 거래량이 미미한 거래량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도 못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될 수가 있다.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지켜봤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상단부 BD 라인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때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는 밑에서 들어갔던 물량도 홀딩하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왜냐면은 만약에 하단부가 뚫리면서 강하게 내려간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할 겁니다.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건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더 들어가겠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플랫 형태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힘없이 내려가는 케이스, 요런 식이라든가 또는 요런 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힘없이 내려가는 케이스는 요런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들고 있는 물량은 뭐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확률이 높진 않지만 강하게 내려간다,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 그때 가서 요거는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시기상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일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급하게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영상 제가 업로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때 영상 업로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카페에 뭐 글을 올린다던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준다고 하면 왜냐면은 여기서 내릴 때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고점 대략 뭐 113.5K 여기에서 내릴 때 거래량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61.8%를 넘기지 못했고 그래서 무효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고려해서, 요 부분만 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은, 이런 시나리오만 아니면 사실 하방에서 매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여기 요거 이제 이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여기 대략 뭐 1,400불, 여기 저점부터 올라오는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5개 충격파, 상승 충격파로 볼 수도 있다. 5개 상승 충격파 내 3판에 있는 것으로 뭐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가 좀 이런 식의 직접으로 만약에 진행을 해준다던가 그럴 때는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3파가 이미 나왔고 4파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4파가 만약에 깊게 내려간다. 만약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려가면서 저점을 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도 좀 4파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비를 해서 비트가 이 자리를 깨면서 강하게 깨면서 약하게 깨는 게 아니죠. 강하게 깨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도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했다가 하방에서 다시 잡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더 밑으로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선에서 요 이제 4파 조정을 봤는데 이게 여기 요 하단 추세 라인 여기를 안 깨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 깨면 결국 여기를 다시 5파로 올라가 줄 걸로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요 하단 추세 라인 여기는 5투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여기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들을 좀 거의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그것만 아니면 결국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뭐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이제 장기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더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벗어나진 않고 만약에 물론 이제 그대로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뭐 플랫 형태로 그대로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은 플랫 형태로 여기 비파 자리까지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는 뭐 지금 들고 있는 물량들을 계속 홀딩하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보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식의 가능성 이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지만 확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아직까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인 영상 진행됨에 따라서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